네, 여러분 뒷방 와르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이분은 저 운정이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유가 뭐냐면 진행병. 이유는 진행병.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일부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저도 갈피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욕심을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데 좀 이분은 이제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그 방송 음악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후배 씨가 해주세요. 이게 원래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처음 이 노래를 적용시킬 때도 물론 소개글에 적었지만 그 친구 이름이랑 다 얘기를 해주면서 적었는데 걔네가 음악을 뭐해 뭐하냐 아토믹이 꼬북침. 근데 왜 모른 척해? 아니 나는 이걸 다 주는 줄 먹으려고. 알고. 아니야, 여기 있는데 왜 줘? 그러니까 맞아. 여기 나는 홈런볼이 있는데 홈런볼을 주는 줄 알고. 꼬북질 말라고. 난 콘칩 먹을래. 콘칩이 아니라 콘초금. 나 콘칩 맛이야. 과자 맞아. 많은 콘칩 말 하고. 맛있어. 무슨 말 했죠?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고요. 걔는 원래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원래는 노래로 뭔가 생계 같은 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본 친구가 아닌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자신이 진정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오래 하다 보니 결국에 나란 놈은 노래구나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란 놈은 그거 할까봐 사실 내가 답은 하려다가 너다. 적었어. 어쨌든 근데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연씨들한테 말은 많이 했지만 제가 재수할 때 한창 힘들 때 저한테 라디오헤드 하이엔드라이를 들려준 그 친구가 기타를 어릴 때부터 쳤고 지금도 대단하다. 장비랑 이런 거 다 구비해서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하는 친구예요. 미디 공부도 하면서. 근데 그 둘이 원래 둘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두루두루 친한데 그 친구 둘이 아무래도 지향점이 좀 비슷하잖아요. 음악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둘이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혹시 니네가 이렇게 음악을 해줄 수 있겠니? 오프닝 음악을 저작권 때문에 좀 힘들다 이랬더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뚝딱 만들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한 2, 3주 정도 많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솔직히 가사 없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노래 부른 친구가 또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도 불렀고 자기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고 여기서도 녹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이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도 해서 했다가 또 너무 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또 편집을 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넣었습니다. 아토믹 씨 목소리만 지금 없는데 다음에 녹음할 때 오늘이 아니라 저번에 녹음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또 까먹고 얘기를 못해서 다음에 녹음할 때 꼭 아토믹 씨 목소리도 따가지고 어쨌든 그 작곡은 두 친구가 다 한 거고요. 네, 되게 좋은 친구분들을 두셨네요. 친구가 팟캐스트 한다고 음악도 만들어주시고. 혹시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나요? 네, 가끔 듣는다고 오. 하네요. 감사합니다. 영화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라서 그 기타 친 친구는 영화 많이 보긴 하는데 보통 대부분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괴수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우리가 하는 방송에 등장하는 영화들 그런 것과는 잘 접점이 없고요. 에반게리온은요? 에반게리온 아마 그 친구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보는 게 막 간츠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사이키 쿠스로의 재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이런 거를 많이 보셔서 처음 들어. 근데 그게 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굉장히 감사하단 말을 해드리고 싶었고 비록 저도 이제는 목소리가 저희 목소리로 대체되었지만 노래 부르신 것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11월 달에 공연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예. 맞다 소규모라 오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연을 한답니다. 네. 저 꼭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저희가 막 팟캐스트 나름 형식이 있잖아요. 근황 토크를 하고
영화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다음 인상 깊었던 장면, 자유 코너, 그다음 그들 각자의 영화관, 뭐 당신을 위한 영화관 하고 엔딩 멘트를 하고 이런 형식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보완하고 싶었던 점이 있으셨는지. 아니 저는 후배의 멍한 표정을 후배가 멍을 때렸어요. 아니요, 저 생각하고 그걸- 있었는데. 엄청 멍한 표정을 지어서 제가 그걸 보고 웃었는데 그걸 보고 다시 원장이 웃었다는. 제가 근데 노랑 씨를 보면서 말하긴 했는데 아, 왜 이 미역과네. 말을 했냐면은 응. 이런 회의를 했을 때도 노랑 씨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 걸 들었던 것 같아서 이런 형식을 뭐 어떻게 좀 제가요? 이런 표정인데. 응. 그런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그냥 이건 근데 저의 개인적인 고민과 엮여 있어서 이게 뭐 뒷방 성형관에 관한 생각인지 저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 혼자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공동점 그러니까 뒷방 성형과 녹음을 하다 보면 물론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좀 아무래도 타인과 같이 있는 자리고 뭐 녹음을 한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말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를 말 못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그래도 불편함이 있고 그냥 혼자서 생각할 때 하는 말을 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럼 혼자서 생각할 때 그걸 다 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괴리 같은 것에서 뭔가 공동정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랬던 거고 형식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딱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혹시 배 씨는 뭐 생각한 거 있나요? 왜 물어보냐면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좀 구성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딱딱 만들어 두거나 아니면은 저희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제가 진행을 맡게 되면은 막 어떤 얘기는 뭐 어떻게 하자, 뭐 어떤 걸 주제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편인데 그거를 사실 모두 동의해서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막 그런 걱정을 한 적도 있고 해서 궁금했어요. 저는 그런 적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항상 그래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녹음을 하다가 아까 초반에 좀 그 형식이 잡히지 않았을 때 형식 잡으면서 그 당시에 온정이랑 녹음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온정이 되게 나는 일처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긴 했었는데 오히려 온정이 딱 잡아준다는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저는 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진행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 신경을 완전히 놓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신도 놓은 것 같아. 당신 목소리도 라임 씨 방금 다시 말해주세요. 당신 목소리도 간 것 같은데. 정신도 가끔 놓는 것 같다고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 형식을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고 되게 형식이 최소한으로 잡아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런 내용 같은 거 정말 자유롭게 담기는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토가 원래 생방송이라 제 모토는 항상 생방송이거든요. 저희 정말 편집 없이 쭉 갔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런 게 좋아요. 막 중간에 뭐 치익 소리 나면서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뭐 중간에 음악을 내면 깔끔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그걸 앞으로 고려를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닌데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형식이 되게 그냥 자유롭게 말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가 방금 저희가 녹음한 일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안 하니까 오늘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거고 뭐 완전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최대한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놔서 그 안에서 마음껏 서로가 얘기할 수 있게 어차피 취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에 저희가 팀이 나뉘었던 게 온정 씨, 노랑 씨, 저, 라임 이렇게였고 그 아토믹 씨, 후배 씨, 그리고 배 씨 이렇게였잖아요. 근데 저희 팀이, 그러니까 온노라 팀이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다들 자기 할 얘기를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와서 이만큼 다 준비를 해놓고 진짜 준비를 많이 해놓고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꺼내고 이걸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타이밍에 꺼내야 되지? 약간 이걸 고민하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제가 팀을 여러 번 바꾸면서 다른 분들이랑도 막 해보고 막 저희가 이러면서 매달 팀이 바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뭐 아까 그 아토믹 씨도 이틀 전에 영화 보고 그 전에 막 그냥 생각 말할 것만 어느 정도 준비만 해온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막 온정 씨랑 할 때는 그 자유 코너라던가 노랑 씨랑 할 때도 그렇고 그 주제를 진짜 며칠 전부터 미리 다 말해놓고 막 다 정해놓고 약간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여기다 오니까 이제 그냥 던져진 느낌이에요. 진짜 뭐 아무렇게나는 아니지만 다들 뭔가 마음이 편해 보이고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그냥 할 얘기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진행이나 이런 걸 맡았을 때 약간 그전에는 저도 그냥 나는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 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였다가 뭔가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 이거는 언제 넣어야 되고 이거는 다르다니까 이렇게 진행이랑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약간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져서 제가 좀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후배 씨나 이런 진행을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제가 되게 마음이 편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갔든 어쨌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되게 잘 꾸려주시고 잘 이끌어 나가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진행을 최근에 안 하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진행 욕심을 부렸다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안 해서 너무 좋고 근데 저는 진행하는 거에서 별로 부담이 없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맞아. 뭐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되게 편하게 해줘요. 그냥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다들 그러니까 준비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준비를 해오면 그걸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감독 조사해와, 너는 트리비아 조사해와, 물론 그걸 제가 다 하긴 해요. 제가 좋아해서. 근데 그거를 뭔가 역할 배분을 해서 함께 내가 이야기하면 너는 이 이야기하고 그때 나는 치고 나는 빠지고 이런 거를 뭐 방송은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도 나오고 막 이런 게 하니까. 근데 글쎄요, 뭔가 팟캐스트라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 뭔가 무게를 내가 내려놓고 있는지 즐겁게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를 생각을 못한다 이 정도 수준만 아니면 왜냐면 저는 항상 즉흥성 같은 데에서 새로운 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원래 생각을 못했던 얘기가 녹음 도중에 떠올랐는데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해버리면 그냥 좀 더 좋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닫힌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점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진행을 좋아하긴 하고 그런데 저는 방금 말하셨는데 좀 반대일 수도 있는데 좀 안정적인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고 막 그래도 뭐 새로운 얘기를 못하게 되는 위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강의 순서랑 구성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막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이 주제로 묶이는구나를 저는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주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도 가끔 아쉬울 때는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아토믹 씨도 막 못하셨던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막 다시 녹음 들으면서 그리고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때 막 더 하고 싶은 말 있었냐고 물어봤어야 됐는데 못 물어봤다 이러고 계속 후회하고 막 저도 이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녹음을 할 때 흐뭇할 때는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흐뭇한 막 호불호가 아니라 배나 노랑과 얘기를 할 때는 아 맞다 나 이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배보다 노랑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참 좋았어요. 저는 내가요 아니면 후배가? 제가 좋았고 그러니까 노랑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은 뭐 내가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서로 같이 이렇게 한번 리허설 같은 거를 쭉 한 다음에 얘기를 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는 모르는 얘기였는데 하면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좀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리허설 때 한 얘기를 또 해버리면 몇 번 경험한 건데 진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리허설 몇 번 하면서부터 리허설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근황 토크는 절대 리허설 안 나는 하거든요. 리허설 때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속으로 씩 웃으면서 아 우리에게 페이크를 하는 건가요? 그런 거. 혼자의 나름의 재미. 맞아요. 그때 좀 당황스러운 사람들 표정 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고 좀 어떻게 익숙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면 저희끼리도 두 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대강만 얘기하잖아요. 난 뭐 이 장면 얘기할 거야. 뭐 이런 거 왜 좋은지는 미리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좀 익숙해지고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 리허설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하듯이 했어요. 영화 끝나면 하면서 한 다음에 자 이러면서 맞아, 서로를 맞아.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우리도 이런 것들 뭔가 관록이 붙는지 자 다들 모였나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누가 멘트 치고 자 들어가자 근황은 다들 얘기하고 다시 보기 장면 다 정했어?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진짜 하면서 좀 말하는 거 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퇴화하는 느낌. 왜 그래 퇴화해? 왜요? 모르겠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막 저는 한 번씩은 제가 녹음을 안 해도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것도 막 가끔 막 두세 번씩 듣기도 하는데 제가 초반에 너무 말 버릇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이런 쓸데없는 말을 방금도 막 했어. 아 이거는 말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진짜 뭐다 있죠. 근데 본인이 듣기도 거슬릴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되게 자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하거든요. 저도 뭐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저는 3번째 살인데 그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막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게 뭐 저기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못하고 막 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거를 다시 못 듣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거는 잘 안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제가 한 거 많이 듣고 남이 한 거를 많이 듣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뭐 기억이 다 나요. 그리고 안 날 때는 한번 살짝 이 중간 지점만 찍어도 기억이 나요. 아 내가 뭔 얘기했지. 그리고 실수한 게 항상 보여요. 아 앞뒤랑 말이 달라라는 걸 항상 느끼고 아 누군가가 태클을 건다면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죄송합니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근데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한 방식의 문제점도 있는 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논리에 맞춘 생각을 해야겠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근데 뭐 아토믹 씨나 배 씨는 녹음한 거 다시 듣는 편인가요? 저도 제 거 잘 안 들어요. 전 제 목소리를 못 듣겠어요. 아 왜요? 그냥 너무 못해서 그래서 못 듣겠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같이 녹음한 방송을 들어도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듣다가 전화 오면 넘기거나 대충 듣고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요. 제 부분은 잘 안 들어요.
뭔가 계속 지금은 좀 긴장이 풀려서 더 처음보다는 말을 그래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을 하면서 제가 뭔가 쓰는 단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요새 들었어요. 뭔가 말을 할 때, 제가 말을 할 때. 배씨는요? 저는 고백하자면 뒷방 상영관 방송 자체를 잘 안 해요. 참여만 한다. 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좋아서 그럴 수 만나서 있죠. 얘기하는 게 좋고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뒷방 상영관을 하는 이유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끌어갔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도 다 다를 거고 근데 저는 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고 그걸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분명히 어떤 형식이 있겠지만 긴장 안 하고 대화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 노력을 조금이나마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때 좀 마음속으로 제발 긴장 안 하고 하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런 긴장의 기운이 감돌 때 그럴 때 배씨도 긴장을 하셨었던 저는 건가요? 보통 안 하는데 되게 근데 긴장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저- 녹음하는 사람들은 제가 진짜 약간 생각난 게, 그러니까 배랑 있으면 배가 평소에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는데 이거 되게 고백 같아서,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 말을 뭐 속으로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 저 사람은 뭐 나쁘게 내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배가 예전에 뭐 그런 말도 했었고 배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배가 뭐 내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배는 그걸 내가 하는 나의 진심으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배는. 그래서 배가 옆에 있으면은 그냥 나도 나의 진심을 느끼면서 나에게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랑 방송을 할 때 저도 좀 그렇게 긴장을 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하려던 게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랑이 말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과 배가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뭐 있지만 그냥 편안했던 분위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다들 많이 웃었고 즐겁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났던 게 많아서 물론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랑 했던 게 좀 긴장감 넘치고 뭐 그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실수만 해봐라.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나름 다들 즐거웠던 근데 뭔가 그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결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는 이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할 때 즐거웠고 대부분 근데 노랑 씨나 배 씨와 함께 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편안함? 이게 주 강세였던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배씨와 자주 녹음을 하진 않았는데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배씨가 유난히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솔직히 녹음에서 배씨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한 회차는 그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씨가 옆에서 그렇게 잘 들어주고 막 미소 지으면서 있었을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 분위기가 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잘 들어주는 자가 뭐 잘 말한다였나? 뭐 근데 이런 저는 얘기가. 진짜 제가 그 방송 이거 녹음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틈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게 저희가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누가 말하다가 좀 틈이 생겨도 기다려주잖아요. 이게 저는 좋아요, 솔직히. 그거를 싫어해서 애초에 팟빵 그 편집을 할 때 말의 텀을 다 지우는 방송도 있죠. 그분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많긴 하죠. 그런 게 많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자극이 쉽게 들어오고 강렬한 시대에 가만히 침묵 같은 거를 견디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요즘 시대가. 방송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3초 정도만 안 들리면 방송 사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긴 하죠. 이게 뭐지? 하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조바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이제까지 한 20회 정도 녹음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아쉬웠거나 뭐 인상 깊었던 회차 이런 거 있나요? 녹음? 저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토믹 씨 말씀. 아니요. 생각해봐야 돼. 저는 그 마인드 게임이 좀 아쉬웠어요. 그때 저희 녹음실 처음인데 그때 자꾸 끊겼잖아요. 아 맞다. 아, 녹음실이 끊겼죠. 그래서 큐베이스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근데 너무 많은 이런 음질의 그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바보야. 계속 튕겼죠. 그래서 막 1시간 하고 튕기고 30분 하고 튕기고 이래서 그걸 3-4번을 똑같은 말을 하고 저희도 지치고 그래. 맞아요. 나중 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 회차가 아마 제일 시간이 짧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도 좋아하고 이 두 분도 좋아하는 영화고 막 저희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그 짜투리 오디오 있잖아요. 저제야. 감사마 하고 감사마. 후배 씨가 막 하는 막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했을 정도로 너무 즐겁게 그거 저 아닙니다. 맞잖아요. 봤던 영화인데 그럼 누가 있죠? 배실지도 모르잖아요. 저요? 아닌데요. 이러면 진짜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하긴 했는데 부끄러워서. 아주 그게 좀 아쉬웠고 저는 최악의 하루 때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영화 분위기랑 저희 녹음할 때 이렇게 막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하고 김종관 감독님 너무 좋다 하고 라임 씨가 얘기하시고 막 저랑 후배 씨랑 막 성대모사 하느라 정신없고 하는 성대모사 했나? 거기도?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왜 그렇게 성대모사를 뿌리고 다녔지? 나 너네 울었던 거 아직도 혼자 울었다고요? 들려. 막 이건 그 다른 사람은 후배 씨 성대모사 욕심 많은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욕심이 많은데 방송에서 그렇게 하나? 했었죠. 매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여튼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최악의 하루 들으면서 너무 느껴져가지고 저도 너무 웃었어요. 요헤이 눈 얘기할 때 다들 표정이 뭔가 뭐야 이 목소리가. 특히 그때 라인 표정을 진짜 봤어야 돼 막. 막 이러는데. 그랬죠. 그때 참 저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뭐 다른 분들은 아쉽거나 좀 인상 깊었던 녹음 있었나요? 찾아야 해. 음. 저는 사실 제일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건 파일럿 방송이에요. 아무리 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가끔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를 들으면 좀 뭔가 부끄럽고 아 그래요? 이제 좀 뭔가 부끄럽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 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어딘가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뭐 내가 나에게 만족한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뭐 요즘은 딱히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파일럿이 저 밑에 아래 내려가 있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라는 게 딱 있고 볼 때마다 클릭을 한 번씩 해보고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들 뭔가 그 조악한 음질에 뭔가 웅성웅성 되는 듯한 느낌에서 제가 하는 말들이 가끔씩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건 부끄러운 게 별로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다른 거는 제가 말한 것도 뭐 실수했으면 그때 제가 부족해서 실수한 거고 뭐 제가 성대모사를 아까는 뭐 좀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하면 그냥 그때 상황이 즐거웠으니까 한 건데 왠지 모르게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는 제일 아끼면서도 뭔가 제일 부끄러운 그런 게 됐고요. 기억에 남는 건 킬링디어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킬링디어와 같은 좀 생각을 많이 다른 방송할 때는 안 해봐서 제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한번 의미 같은 걸 찾아내보려고 했고 에반게리온이 그거에서 이어진 거고 저만의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방송이라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른 장르이기도 했고 네.
모두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그 저희가 했던 방송들을 다 목록을 돌이켜 보면서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를 떠올려 보려고 해도 모든 방송이 다 좋았고 아쉬웠던 것들 다 조금씩은 있었어가지고 뭐 하나를 꼽는 게 어렵긴 한데 근데 방금 파일럿 방송 얘기해 주셔서 저도 파일럿 방송은 그게 정말 처음이고 완전 아무것도 저희가 막 그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언가 각자 준비해와서 풀어놓는 첫 번째 자리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첫 방송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거기에 제가 그 이후에 했던 말들이 뭐 맥락이나 결이나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뭐 맥락이나 결이나 표현도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저 그 방송을 되게 좋아해요. 비포 선라이즈. 안 들으셨다고 하면서 그건 안 들었어요. 들으셨죠? 그건 들었어요. 왜요? 그건 진짜 엄청 메모하면서 아, 그림도 그리고 맞다, 아, 기억나요. 그때 보여주셨던 아, 것 네. 같아요. 그때 들은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 최근에 또 졸업자들 선물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준비했었거든요. 어머. 근데 그때 셀린이랑 제시가 둘이 뭐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아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라임 씨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걸 바란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랑할 때? 그랬었나? 그러지 진짜 않아요? 진짜 내가 된 것 같은 기분과 뭐 그런 것 얘기. 그 풀밭에 누워서 제시랑 셀린이 얘기할 때. 맞아. 근데 네. 전 처음에 내가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그 기분을 사랑하는 건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대화가 맴도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 뭐 생각해내려면 말을 하자면 되게 많긴 한데, 아까 1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게 제 삶 속에 들어와서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영화를 막 내가 영화를 좋아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그냥 연시를 좋아하지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것도 되게 좋아하다가 뭐 내가 왜 영화를 보지 막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 뭐 그걸 반복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있으니까 제가 뭐 다른 거는 이렇게 하다 말다 해도 이건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영화를 좋아하나 보다 뭔가 이런 느낌도 들고 영화를 더 애정을 쏟는 만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게 그냥 제 삶에 지금 되게 에드워드 양도 그렇고 바르다도 그렇고 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쭉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 안에서 했던 대화들이 제가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문득 그게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이래서 그리고 보통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영화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충분히 소화시키지 않고 또 다음 책을 읽거나 다음 영화를 보면 되게 권태를 느끼거든요, 저는. 그냥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좋아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많은데 이걸 충분히 좋아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더 좋아하는 능력이랄까? 연습? 그런 걸 하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그죠. 뭐 누군가한테 정말 많은 구독자와 많은 좋아요를 받고 뭐 이걸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은 걸 뭐 바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모여서 하겠다는 거는 뭐 이렇게 남겨보고 대화를 남겨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 저는 일단 소기의 목적 너무 목적론인가? 소기의 목적 우리의 그런 뭔가 욕구들이 계속 이렇게 점점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이 과정이 너무 좋고 이렇게 쭉 내려봐요 맨날 얼마나 했나? 쌓였나? 그리고 가끔씩 내가 이거 했었지 라는 때가 있었어요. 막 500일의 썸머도 내가 했던 건데도 내리다가 맞아 나 이거 맞아 했었어 기억나고 어디서 했고 그런 게 막 되살아나요. 근데 그런 거 되살아나는 게 사실은 제가 이거 한 것만큼 그 경험이 되살아난다? 라는 게 제일 잘 전달됐던 게 당연히 영상이고 그 다음이 사진인데 목소리만으로 그때 그 경험들이 되살아난다? 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점점 그때 분위기, 얼굴들, 표정들 다 생각이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문라이트 관련한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면서 그 얘기 오늘 했었는데. 그게 뭔가 좀 많이 우리가 했던 얘기를 압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많이 자른 것도 많고 해서 뭔가 더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다 보존되어 있긴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꾸준함 모두 다 같이 함께 이대로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상 깊었던 뭐 회차에 대해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비기너스나 뭐 특히 비기너스인가? 좀 뭐 새롭게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영화는 괜찮은데 특히 비기너스가 너무 좋아했는데 이걸 막 이렇게 다 쏟아내듯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영화가 이제 예전만큼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버려서 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러고 있어요. 매드맥스도 좀 그렇고 시간이 지나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지나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서 뭐 어느 날 또 보면 근데 저도 사실 약간 걱정은 되는 게 제가 5점 준 영화들을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제가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또 할 말은 항상 생기니까. 저희 다음으로 뭐 그거 해볼까요? 그 옛날에 에스크에 왔었는데 그때는 그거였어요. 망작 특집을 해달라는 그건 에스크가 왔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로 아예 한 회차를 계속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볍게라도 뭐 별로였다거나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영화 있었으면 그냥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녹음한 것 중에서 녹음한 것도 좋고 안 한 것도 좋고. 저는 이럴 때마다 말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한국 영화 있거든요. 이게 이범수 씨님인가 김범수 씨님. 김범수는 가수. 김범수는 배우. 이범수님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분이 이제 형사인데 이름이 이대로예요. 근데 무슨 벌써 싫어. 죄송합니다. 무슨 어린 딸이 아픈가? 뭐 아무튼 포스터 보니까 알겠네요. 근데 무슨 영화. 시한부 선고를 받았나? 그런데 이제 그
무슨 경찰 그 현장에서 죽어야지 무슨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거라서 죽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원래 대충 일하던 때에는 막 이렇게 사건 사고 많았는데 죽으려고 막 이렇게 돌진을 하니까 막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영화관에서 그때 보면서 되게 어릴 때 아빠 따라서 가서 본 거였는데 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내 인생 최악으로 재미없는 영화라는 걸. 정말 너무 거의 1시간 잤나? 뭐 아무튼 그래서 항상 아 정말 별로인 영화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대로 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국 약간 한국 영화 중에 내가 살인범이다. 뭔지 알아. 뭔지 그- 알아. 박시우 씨 맞나요 배우? 정재영 같이 나오는 거. 근데 그거 봤는데 그때 아마 20살 때 그 기숙사에서 과 애들이랑 그 기숙사의 커뮤니티 룸이라고 이렇게 TV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밤에 거기서 왜 그 영화를 누가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어쩌다 같이 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별로인 거예요. CG도 너무 별로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제발 끄자고 그래서 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영화? 약간 한국 코미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진짜 웃기려고 만드는 코미디 있잖아요. 뭔가 찐호방의 선물? 그 신파? 신파. 신파도 별로고 그리고 두사불체? 너무 어릴 때 와서 어릴 땐 재밌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아예 보질 신라의 않고 달바? 그거 좋은데. 미안해요. 그거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어릴 때 봐서 아라한 장품인데. 그거 재밌어요. 그거 괜찮아요. 재밌어. 그거 재밌게 괜찮아요. 본것 같아. 뭐 괜찮다는 것도 뭐 제 기준이긴 한데. 아 저 미니언즈 싫어해요. 아, 제가 지금 디즈니- 미니언즈 색깔인데. 어머 그냥 노란색일 뿐이야. 그럼 노랑도 미니언즈가 돼. 네, 제가 디즈니는 되게 디즈니 픽사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미니언즈가 캐릭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근데 전 솔직히 캐릭터만 보고서도 저 그걸 왜 저렇게 좋아하지? 약간 이랬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엄마랑 언니랑 같이 VOD 사서 TV로 보는데 그냥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유치하고 그래서 그것도 보다 껐어요. 셋 다 이거 왜 이래 이러고서 밥 먹다가 껐던 기억이 나요. 저는 보통 제가 보면서 자거나 아니면 보면서 끈 영화는 거의 다 0.5, 1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미니언즈를 되게 싫어. 그래서 지금도 캐릭터 상품 많이 보이는데 약간 고개를 돌려요. 저는 보면 보기가 싫어. 진짜. 저도 미니언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볼로 이렇게 쏠리는 그걸 배웠다고요? 이렇게 하는 그것만 기억나요.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오프닝 할 때 맞아. 맞아. 우리 이거 맞아, 했잖아요. 한적 있어요. 라임 씨는 좀비 영화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잔인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감정적으로 제가 보면서 감정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힘든 거를 힘들어해요. 근데 그래도 슬픈 거는 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본다기보단 아무튼 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게 약간 육체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잔인하거나 뭔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고어, 뭐 그런 것들. 슬래셔, 뭐 그런 것들. 피쫙. 네, 뭐 아니면 좀비 영화 뭐 이런 거. 주인공이 온갖 고초를 겪는 건 괜찮아요. 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던가. 그건 아마 제가 높은 점수를 줬던 것 추격자라던가. 같아요. 추격자는 안 받고 앞으로도 안 볼 것 같아요. 추격자 진짜 재밌네. 추격자는 재밌었어요. 나홍진 감독의 등장하는 이혼지. 이 저랑 안 맞을 것 저 같아요. 그 감독님 좋아하면서 싫어해요. 저랑 되게 안 무슨 맞을 것 느낌인지 같아요. 알 것 같아. 그 인물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그 감독님이 되게 스태프들한테도 좀 잔인하게 군다는 그래요? 얘기를 그렇죠. 그런 썰이 있죠. 네, 들었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몰랐네.
약간 폭력을 좀 음. 쓰신다고.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타입인데 네. 그 밀어붙이는 타입이 심리적인 것도 있고 좀 이거 어쨌든 확인된 팩트는 아니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모든 팩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팩트가 확인됐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지만 아마 뭐 나홍진 감독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그렇군요. 없죠. 배씨는 그런 영화 있나요? 에단 호크가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24 Hours to Live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에단 호크가 영화를 왜 그런 걸 골랐는지 그러게요. 무슨 영화인데? 그럼 처음 들어봐요. 뭐 한 번 죽었는데 복수를 하려고 다시 24시간만 살 수 있게 생명을 부활시킨 거예요. 어. 근데 되게 내용이 이건 네 그거예요. 어. 진짜 별로. 에다노크가 그리고 작품을 선택하는 해안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가 타임 알려져. 패러독스라는 거 찍었었잖아요. 타임 패러독스도 되게 평 좋아요. 아 그래요?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다고 해서 봐야겠다. 물론 네 호불호 갈릴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되게 진부하고 별로 에단 호크가 감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본투비 블루도 참 좋아하네요. 저는 본투비 블루 보고 나서 에다노크는 역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에단 호크의 연기는 좋았는데 영화 자체는 별로. 그쵸 배우만 빛을 아무리 바래도 뒷받침이 안 되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어떤 걸 두고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진짜 느낌으로는 딱 아는데 근데 이 영화를 평가할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연기도 있고 또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영화 자체의 기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볼 것들이. 근데 어떤 걸 보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작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이걸 최대한 좋게 평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계속 갖다 붙이고 내가 영화를 왜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망작 영화를 보면. 뭔가 내 영화 보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할 만큼 그러면서 진짜 좋은 영화 보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맞아. 좀 시간이 아깝죠. 맞아. 후배씨는 안 맞는 영화 있나요? 저는 뭐 배씨가 얘기한 기준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배씨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배씨의 얘기랑 비슷하게 이완 맥그리거 저 참 좋아하는데 이완 맥그리거가 나온 영화 중에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제가 배드보이즈라고 그 윌 스미스였나 다른 이렇게 좀 그 흑인 배우 두 명이 나오는 그런 버디 무비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제가 이거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도서관에서 빌린 건데 나쁜 녀석들을 빌렸는데 너무 진부한 남자 둘이 나와서 진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웃긴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지한 스릴러인데 이완 맥그리거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 나왔지? 진짜 돈이 궁했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너무 뭐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진짜 제 개인적인 감상은 당신이 여기 나올면 안 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영화는 어쭙잖은 공포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쭙잖은 거 딱 보자마자 느낌 뭔지 딱 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국 공포 영화인데 좀 끔찍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끔찍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몸을 이렇게 해부해 놨는데 그 해부한 애들이 뭐 다시 이렇게 뭐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뭐 살아나는 귀신 얘기 같은 걸 하는 건데 되게 조악하고 뭔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구현을 해낼 거면 제대로 하든가 그리고 뭐 결말도 이상했고 뭐 셔터는 처음엔 좋아했는데 두 번, 세 번 보면 볼수록 조금 실망했고 개인적으로 혐오스러워서 휴먼 센티피드 인간 지네는 0.5점을 인간지네. 줬지만 나름대로 다시 볼 때는 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치네. 보통 밈으로 지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설명하기도 좀 자세히 먼데 설명을 참고합시다. 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밈으로도 되게 말이 통용되긴 하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 부류를 꼽자면 뭐가 있고 나머지로 인간지능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 엄청 좋아하네. 그런 말을 아, 노랑의 만들어내는 게 취향? 너무 재밌어요. 아. 뭐 그 정도로 뭐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 뭐 누구들 했다가 마지막으로 인간지능에 나오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배우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B급을 찍을 거다라고 표명한 영화에서 B급을 구현해내면 그게 좀 허접하더라도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나 공포영화 찍을 건데 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냈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저는 그 영화를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일단 본 영화 별로 잘 안 끄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저는 망작의 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은 제 생각은 음악도 그렇고 나를 감동시키는 뭐 1초의 장면이라도 있다면 이 영화는 망작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보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영화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는 망작은 아니고 저랑 진짜 안 맞는 영화를 메모해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취향이 갈릴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아마 황금종려상인가 맞아요. 받았을 거예요. 그 아빠스 카이로스타미. 네. 아마 그럴걸요. 근데 이 영화도 진짜 안 맞았고 아니면 두더지라고 손오시훈 감독님이 찍으신 짱이야. 이거 진짜 안 맞았고 진짜 안 맞았고 소메타니 쇼타를 제일 좋아하게 된 계기. 난 뭐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도 별로였는데 근데 안 맞는다는 게 어떤 안 맞음이에요. 그래도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영화에는. 근데 뭐 맞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안 맞는다는 거는 뭐 이 영화의 의도나 메시지를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전달했나 근데 이런 전달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정서 그냥 영화의 정서가 안 맞거나 진짜 이건 개인적인 이유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라고 그 팬들이 많은 그 감독님 누구죠? 웨스 앤더슨. 웨스 앤더슨 감독님 영화인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안 좋아해요. 맥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전 좋던데. 이걸 배도 지금 좋아해서. 배 씨랑 후배 씨는 좋아하시죠? 네, 저는 좋았어요. 근데 라인 지금 봤나요? 네, 저도 괜찮게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아토믹이랑 노랑이랑 저는 지금 되게 싫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 저는- 우리 그럼 팀? 싫다기보다는 뭔가 이건 뭐지? 근데 이 부분은 좀 징그러운데? 이건 뭐지? 그냥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이걸 정말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 마음을 잡고 보면은 뭐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좀 그런 저도 보고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의 행동이 되게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싸주기엔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았고 저는 그러니까 부족한 인물이라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따뜻하게 봐주기 마련인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웨스 앤더슨의 따뜻한 세계관에서 네가 존재했으니 망정이지 현실이었으면 너는 진짜 싫었나 보다. 막 이렇게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유형이 그러니까 되게 좀 부족하고 좀 사랑받지 못하지만 그걸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사랑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뭐 어떻게 좀 결과도 내고 해서 바뀌거나 이런 모습을 좀 사랑스럽게 담으려는 게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는 알겠으나 이 행동들이 전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서 보고 아마 이 이후로 웨스 앤더슨 감독님 영화를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인가? 그거는 평이 좋아서 한번 보려고. 연세 안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들의 의견 들어보자. 저는 인간은 원래 끔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고 또 저는 그 맥스가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그게 사랑받고 뭐고 그걸 떠나서 그냥 거기에 뭔가 어떤 장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지. 그냥 그거 자체로 뭐 열정 있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고 참 좋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얘가 했던 행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진짜 싫었었나 봐요. 근데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나무를 잘라서 막 살인 미술을 한다거나 막 싫다는 선생님한테 막 강제로 키스하려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막 그냥 이때 정말 싫었었나 봐요. 제가 맥스가. 그래가지고 맥스가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은 저도 싫거든요. 근데 사람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에 대한 행동들은 좋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맥스를 굳이 사랑스럽게 그리려고 한진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근데 마지막에 막 파티 장면에 막 아름다운 막 그런 노래 틀어주면서 막 얘도 아름답게 춤추고 막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안 느꼈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그렸는데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일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막 엄청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 하나 빠져있으면 좀 뭔가 사회적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을 그렸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냥 맥스 군이 뭐 여러 가지 일에 심취하고 있는 오덕락 같은 느낌인데 저는 오덕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어쨌든 덕후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에게 되게 많은 애정을 느꼈고 포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사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그런 결말을 맞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아까 배 씨가 말한 것처럼 사랑스럽게 포장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지나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보면서 참 되게 하고 싶어요. 저 뭘요? 10월에. 맥스군? 맥스군? 진짜요? 몰라. 맥스에 대한 해보자. 100분 토론. 왠지 이러면 물론 그리고 인간이 뭐 어리다는 이유로 그때 행동이 뭐 실수 같은 것들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너드물이라고 막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꽤 있는데 그런 인물들은 따뜻하게 봐줄 수 있고 사랑스러운데 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왜 꼭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배씨도 맥스군을 그렇게 봤잖아요. 안 그렇게 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군요. 여튼 근데 그런 덕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맥스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들 그래서 합니다. 망작의 기준이 참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제 생각엔 망작이지만 다른 분들 생각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원정 씨가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를 안 봤어요 아직. 한번 보시고 반응이 궁금해요. 비슷한 유형이 나오나요? 네, 그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어떤 애냐면 난 남들 신경 안 써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말하는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나요? 거의 밑송당무 좋아하잖아요. 네. 거의 안 주는 것 같은데. 밑송당무 그 사람도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도 물론 모두 감싸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제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데 맥주는 지나쳤다 이거죠. 현실적인 그런 생활에서.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 맞는 영화 이런 얘기 했는데 뭐 다시 뒷방사연관으로 돌아가서 뭐 못했지만 뭐 하고 싶은 말 있었나요? 뭐 시간 관계상이나 뭐 맥락이 안 맞아서 못했지만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다 적어뒀었어야 했는데 다 날라갔어. 아, 아쉽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나왔어서 그때 생각이 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 방송에서 했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방송까지 다 올라가고 나서 그 방송을 나 혼자 다시 듣다가 이때 이 말 할 걸, 이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했던 게
뭔가 가슴에 남아있다가 다음에 다른 영화 할 때 뭔가 비슷한 소재나 주제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패터슨에 대한 얘기를 근황 때 했던 저 적이 그걸 있는데 들으면서 전 되게 후련했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배틀이다. 끝나지 않는 대화. 아니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니까 온정은 패터슨에 대해서 뭐 그럼에도 뭔가 나의 약간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생각 그런 입장에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패터슨을 얘기하면서 패터슨 뭐 시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패터슨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뭐 시인이 되고 내가 시로 인정을 받고 뭐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인간인 나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맥락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떠올랐었어요.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은 못했던 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전 없어요. 즐거웠습니다, 항상. 뭐, 아니 사실 생각해 내려고 하면 되게 많긴 하거든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가 아직 안 올라갔는데 뭐 이거 올라갈 때는 아마 올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9월 11일에 올라갈 것 같고 이거는 뭐 9월 말에 올라가겠죠? 저희는 지금 9월 10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그 영화에서 말하다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서 멈췄던 부분이 있어요. 되게 어정쩡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도 물론 정리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내는 어떤 진심의 순간이나 아름다운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걸으면서 이렇게 막 했던 생각이 진실은 언제나 우연에서 생겨나는데 나는 무엇을 의도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뭘 하려고 해야 할까? 진실은 언제나 우연에서 나오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건 키친이라는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작가의 소설인데 거기서 뭐였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항상 인생에 작용하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고 덤덤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야 나는 뭐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워딩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저는 물론 우연히 나의 인생에 언제나 찾아들면서 뭐 아름다운 순간이든 진실의 순간이든 그런 걸 만들 테니까 난 항상 그런 것에 열려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는 덤덤히 살아가야 하고 또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속 인물들도 자기가 정말로 열정을 품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뭐가 아무것도 나도 뭔가 맨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 사실 다들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못했던 거 많죠. 단지 지금 기억이 안 날 뿐. 저는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제가 인스타에 올려요. 저만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혼을 담은 퀄리티로.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올릴 거 뭐 있어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영화를 안 봤거나. 아토믹 씨가 진짜 저희 로고도 만들어주고 맞아요.
인스타를 통해 질문도 받고 사진도 편집하고 굉장히 열 곱하기 12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아토믹 고마워. 간발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과연 후배도 아니야 이건 안 들렸을 거야. 이거는. 후배도 잘 부탁해. 후배씨 친구들도 감사해요. 내 이름이 뭐라고? 앞으로의 기대? 앞으로의 기대? 빨리 인스타 팔로워가 100명이 됐으면 아. 좋겠어요. 지금 70 몇 명이거든요. 애매한 숫자. 약간 이게 처음엔 진짜 연시 친구들 막 이렇게 지인들만 했을 때 뭐 30명 이러다가 뭐 지금도 이상한 그냥 광고 계정도 좀 있는데 중고차 딜러들은 그만 좀. 제가 한번 차단을 쫙 했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 또 몇 명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7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뭔가 욕심이 나네요. 채워졌으면 좋겠는 느낌. 저도 맨날 뒷방상영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은 걸 보면서 뿌듯했는데 과연 누굴까 하고 이렇게 넘겨보면 막 제4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가면 대체 얼마나 그리고 이런 대부업체 아니면은 뭐 중고차 딜러들 네일 받으러 오세요 이런 분들이나 근데 요즘은 점점 다른 분들 정말 그냥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 혹은 연시 친구들이 아닌 저희 멤버들의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또 뭔가 좋은 걸 아마 얻어갈 거다라는 생각에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팔로우까진 아닌데 그냥 좋아요 눌러주는 분들 가끔 계정 구경하러 약간 이 사람도 혹시 광고 계정인가 하고 들어가 보거든요 제가. 차단해야지. 가보면은 막 진짜 영화 좋아해서 자기가 글 써서 올리는 계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 더하기 영화 뭐 이런 거 해놓으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업자야. 너무 감사하다. 해시태그 열심히 써야겠어요. 저는 그냥 오래 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는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순위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 하신 분들의 방송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도 이만큼 해서 많은 추억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말 좀 느리게 하려고요. 아부지가 한번 들었는데 아부지? 네, 저희 아버지가 가끔 듣는데 님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뭐 누가 뭐 쫓아오냐 이래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말 엄청 빨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딱 보여요. 좋아하는 거 맞아. 말하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일단 먼저 한숨을 쉬어 이런 다음에 짜르르 얘기해요. 제가 한번 저는 근데 이거는 다른 일을 발표 같은 걸 할 때도 많이 지적받았던 사항이라 그리고 예전부터 말을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그분을 그만 나도 다른 끊임없이 닿네. 그러니까 그분 노래를 뭐 딱히 그렇게 노력한 적은 없고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옥철 씨 죄송한데 옥철 씨 무서워. 신옥철 씨 정말 죄송한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의견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메시지가 들릴 정도의 빠름인데 조금 거기서 살짝 과하게 빠른데 발음은 정확해. 맞아요. 다 정확히 들리긴 해요. 아웃사이더 분은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뭐 노래를 얹힐 생각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원했는데 그 너무 저만의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발음 그리고 빠름. 네. 빠름. 발음이 정확한 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제 친구들이 후배씨 목소리 좋다고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근황에도 말했지만 네, 제 목소리 베이스 2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낮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녹음할 때도 다들 지적했어요. 뭐 목소리 너무 낮은 것 같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근데 저 일부러 그런 적은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할 때 뿐이지. 전극 배우 톤. 진짜 낮추려면 낮출 수 있는데 좋은데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은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억울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목소리 참 낮습니다. 아, 저는 죄송한데 그 누구야 원정 씨가 자꾸 전 대통령님 성대모사하게 아니 길 가다가도 막 생각나서 뭐라고요? 오공삼님 지금 아. 오공삼님 계시는 그 성대모사를 한번 짧게 503 했어요 님이네. 방송하다가. 아이오리진스 녹음을 하다가 우주 얘기가 나와. 간절히 바라 우주가 도와준다 이거 했었잖아. 근데 그게 딱딱 끊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저도 사실 그때 옆에서 아토믹 씨가 되게 빵 웃기시는데 뭔가 파열음이 들리더라고요. 아 그게 마이크가 일정 데시벨이 지나면 녹음을 못하고 막 깨지는데 제가 너무 크게 웃어서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겼어. 자, 아 진짜. 또 전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대모사에 정진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아니에요. 이렇게 판 깔아주면 이렇게 원래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멍석 깔면 못한다니까. 궁금하신 분은 아이오리진스에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 소개하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마 방탄소년단 DNA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간자리. 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앞으로 기대. 네. 기대. 저는 아까 그 노랑 씨가 말씀해 주셨던 거랑 뭔가 이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이 팟캐스트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 자체도 저는 우연으로 사실 시작했던 거잖아요. 우연히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후배 씨가 꺼내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됐고,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근데 저는 우연이라는 게 그 전까지 내가 각자가 쌓아왔던 의도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실제로 제 삶에서 돌이켜 봤을 때도 저한테 너무나 결정적이고 마법 같았던 어떤 순간들이나 아니면 인연들이나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뭐 연시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실은 너무나 우연이었는데 그 전까지 내가 걸어왔던 하나하나의 걸음들이 진짜 퍼즐처럼 맞춰져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그런 마음들, 걸음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가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그냥 하나씩 쌓여오고 있었던 그런 또 새롭고 아름다운 우연들이 만들어져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존재하면서 살아가 주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야 이 방송도 꾸준하게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목 다들 조심하시고 좋은 얘기 본인의 목소리로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배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기대하는 게 저는 이 방송이 저희 삶을 잘 마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전 잡아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방송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지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한지 잊지 않으면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너무 추임새가 좀 그랬나? 아니요. 아니 갑자기 항상 그랬. 아니 요즘 추임새가 뭔가 제가 누군가 얘기했는데 좋아요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심리 상담하는 사람 같다고 해서. 근데 저 후배씨 리액션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요? 어머. 제가 어머. 어머 많이 하죠. 그게 너무 웃겨요, 들으면서. 근데 아토믹 씨도 어머 자주 그러잖아요. 배 씨도 어머 잘해요. 어머인들. 어쨌든 그렇게 저도 가끔 매몰될 때가 많은데 이 방송에
뭐 애정만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너무 제가 다른 건 안 돌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했던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뭐 잘 나와서 이거를 홀대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네요. 뭐 청취자분들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듣기에 참 좋은. 가끔 정말 준비도 많이 해오고 그리고 그걸 다 말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근데 뭐 그걸로 뭐 다들 끙끙 앓는 분들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사람한테는 사소하지 않게 다가와서 짓누를 때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침잠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막, 아,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야. 이때는 내가 너무 실수가 많고 뭘 업로드 할 때도 뭔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그때 막 진짜 좀 많이 짜증이 났어요. 아, 이거 너무 팟빵 인터페이스 너무 안 좋고 막 뭐 올리면 뭐 계속 오류나 이래가지고 그때 막 진짜 내가 관리자님 듣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정말 좋게 잘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한번 10월 정도에 추천 방송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참 안 좋았는데 지금 배씨 말을 들으니까 그때의 경험이 떠오르네요. 잘 균형을 맞춰서 모든 일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배씨가 이제 여행이래. 교환학생을 가잖아요. 이게 아마 9월 말쯤에 업로드 될 테니까 곧 그때는 없을지도. 언제나 카톡엔 있다고. 그래서 비록 10월 달부터는 배씨가 녹음에는 참여하시지 못하지만 아마 개인 방송 이런 거 해주시나요? 네, 노래 씨가 키워볼게. 원한다면 원한다면인데 좀 바라고 있는 건 그냥 뭔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 방에 들어왔거나 이럴 때 그냥 조금만 좀 여유로울 때 배씨가 오늘 있었던 일이고 전 잘 지내고 있고 뭐 이런 잘 지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 일 뭐 아니 뭐 그날따라 막 오늘은 잘 지내고 있는 와중에 너무 힘든 날이어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궁금해서 우리만 들어도 뭐 나름 같이 있겠지만 또 다 같이 얘기하고 배씨가 부끄럽지 않게 뭐 그냥 얘기하고 싶어 다들 들려주고 싶어 이런다면 꼭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해하실 거예요 분명. 그래서 배씨가 돌아왔을 때 또 다시 즐겁게 같이 녹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투게더.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카이프로 좋다. 스카이프 한번 스카이프 한번 하자. 이거. 그래요.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군요. 네. 스카이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저 한 번도 안 해봐요. 스카이프 재밌어. 그 또동 하는 소리를 아. 함께 나오는데 그건 뭔가 되게 별로 안 끊기고 물론 인터넷 상황이 좋아야 되겠지만 근데 요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도 화상 통화 너무 잘 돼 있어서 딱히 스카이프를 할 필요는 없긴 해요. 인스타는 특히 좋은 게 다중 화상 채팅이 돼요. 오. 4명 정도. 그냥 4명이서 통화로도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음. 얘기냐면은 두 사람이 방에 같이 있었고 저랑 쿠키 씨는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쿠키 씨가 그 중에 한 명이랑 통화를 하고 저랑 또 그 중에 한 명이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그 4명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게 되더라고요. 어머. 왜냐면 어. 스피커폰으로 하니까 그게 다 들리는 쿠키 씨가 하는 말도 저는 다 들리고 스피커폰?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진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쨌든 저희 뭐 나중에 한번 6명 동시 화상 채팅 뭐 오 와우. G6 정상회담처럼 와우. 킹스맨처럼 그리고 그래. 옛날에 미드 같은 거 시트콤 보면 기다려봐 얘도 연결해줄게 이러면서 화면 3분할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화하는 거 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한번 해요. 제가 돌아와서도 돌아올 때쯤이면 많은 영화들이 쌓여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방송을 듣지 않는데 왠지 거기 가면 들을 것 같아요. 왠지 보고 싶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만나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못 만날 테니까 그래서 들 것 같습니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럼요. 과연 우리는 아니 김강 성형관의 미래는. 그런 내레이션이 있어. 저희 오늘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지금 마신 맥주만 해도 한 7캔? 근데 그 중에 4캔이 다 노란 거예요. 너 이 중에 하나 라임 아, 그런가? 은근슬쩍 그렇게 미네. 3캔이 노란 거야? 몰라, 나도. 어쨌든 다들 뭐 저는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셨고 은정 씨는 소주를 마셨고 배 씨는 오늘 녹차를 마셨습니다. 오이오 녹차. 그렇게 오늘 좀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왁자지껄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살짝 조금 역시 서로가 우리는 이렇게 좀 뭔가 차분하게 대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뭐 왁자지껄할 때도 있었고 저희가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라임 씨가 쉬는 시간에 라임 씨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톤으로 웃음을 짓고 지금도 정말 거기에 놀란 온정이 숨이 넘어갈 만큼 웃었어요. 라임 씨가 탈곡기처럼 웃으셨어요. 그리고 노랑이 저희 집에 있는 자전거 기계를 탔어요. 갑자기. 그런 기묘한 그 상황. 와중에 배 씨는 소파에 죽은 듯이 누워요. 사람들 머리가 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었어? 바닥을 되게 잘 굴러서 돌고 있는 거 같아. 머리가 동그랗구나. 아, 다 머리가 동그래서 잘 그거 굴러다닌다고. 아토믹 씨 멀리서 찍고 있고. 맞아. 저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즐거운 방송이자 경험이었고, 뭐 이것을 꼭 올리고 싶어요. 올려야죠. 그러니까. 아니. 자, 이불 얼마나 혼신을 들여서 어떡하. 아니, 올리겠다고. 좋습니다. 올릴 겁니다. 네. 즐거웠고요. 누가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마무리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잡담이 끝났으니, 이러고.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네. 오, 탈곡기 라임. 뭔가 달- 그게 뭐예요, 탈곡기가? 아까 곡식을 웃음소리가. 탈탈 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계.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구나. 미안해. 네. 후배 씨의 아늑한 방에서 즐거운 대화가 끝났으니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상영될 영화는 뒷방 상영관에서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